자, 수학의 힘 26쪽에 7-2번 해볼게요. 자, 문제는 네모 마이너스 627은 215보다 작아요 이거야. 그럴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왜 안 풀었어? 왜 안 풀었어? 네가 대답해줘야 되는 건데. 왜 풀다가 지웠어? 여보세요? 어려워서? 그랬어? 어... 근데 다시 풀어서 맞았으니까 이제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큰 수를 해볼게요.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겨진 식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부등식. 그렇죠. 얘를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 얘가 부등식이야. 그럼 이 부등식을 풀려면 어떻게 풀자고 얘기했었지? 맞아.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하자? 등식으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등식이 뭔데? 같은 기호. 자, 다시 힌트를 줄게. 부등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부등호를 사용한 식이고요. 부등호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같지 않다를 기호로 표현한 거야. 같지 않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부등호였어. 그래서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 부등식이라면 등식은 뭐야?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해.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인 건데 등호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같다는 걸 표현한 기호인 거잖아. 등이 같다, 호는 기호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같다는 건 어떻게 표현해? 요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기억하죠? 그러니 등식으로 바꾸자라고 한다면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주면 일단 되는 거. 그게 첫 번째야. 그래서 스텝 1은 등호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얘를 등호로 바꿔주시니 자 봐봐. 이렇게 근데 여기다 쓰면 저거 할 거니까 이렇게 쓸게. 네모 빼기 627은 이렇게 바꾼다고. 맞냐? 215랑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맞죠? 자, 그렇다면 얘를 구할 거야. 그럼 얘는 뭘로 이해해서 풀 거야? 꽃그림으로 이해해서 풀 거야. 자, 그러면 빼기식에서의 꽃그림은 꽃이 어디고 꽃잎이 어디야? 꽃이 맨 앞이고 꽃잎이 뒤에요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꽃 숫자는 꽃잎 2개를 뭐 하셔야 된다? 더하기 하셔야 된다. 맞죠? 선생님 만약에 저 아직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무거나 알고 있는 빼기식을 써보는 거야. 뭐 5 빼기 1은 4예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아무거나 빼기식을 써봐. 그때 얘랑 똑같은 자리에다가 내가 네모를 쳐봐. 5를 어떻게 구하면 돼? 얘네 2개를 더하면 얘 나오잖아. 그러니까 위에 것도 똑같이 얘네 2개를 더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나는 얘를 구하기 위해 네모를 구하기 위해 뭐 한다? 627과 215를 더할 거야. 그러면 84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 일단 등식으로 바꿔서 계산했더니 812가 나왔어. 842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 걔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제일 얘랑 같아지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갖고 싶지가 않아. 원래는 부등식이니까, 그지? 얘가 더 뭐 해야 돼? 작아져야지. 얘가. 내가 쓸 게 842가 들어가면 얘랑 같아질 건데, 얘가 더 작아져야 되니까. 얘는 원래 내가 가진 개수인 거고, 그지? 거기에서 이만큼을 뺄 거야, 얘 개념이잖아. 그러니 원래 더 많이 가지면 얘보다 215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842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어. 다시 얘기해서 843, 844, 845 더 많아지면 요 값을 계산하면 215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지겠지. 적어지지 않아. 다시 해볼게. 5 빼기 1이 4야. 근데 얘가 5가 아니고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돼. 그러면 거기에서 1을 뺀 건 4보다 어떻게 돼? 커지게 되겠지. 내가 갖고 있었던 원래 것이 커지면 얘 자체 계산한 결과도 커지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보다 작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뭐 해줘야 된다? 더 작아져야 되더라. 그래서 842가 답이 아니고 얘보다 작아져야 하니까 841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응. 어려웠어? 응.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데 얘랑 똑같은 건데 잘 봐봐. 문제를 내가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를 이렇게 바꿔볼게. 842 마이너스 네모가 215야. 그럼 나 네모를 뭐라고 해야 돼? 조금 생각해봐. 생각했다. 답을 생각했다. 아직 답을 결정 못했어? 써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쓰지 말라고 안 했어요? 쓰세요. 응. 써서 답만 내주시면 돼요. 계산은 여기서 다 끝냈어. 우리가 이미 아까 한 거야. 얘랑 다 똑같은 숫자야. 숫자 자체가 바뀌지 않. 내 말을 들었나 모르겠네. 계산할 필요가 없다니까? 확신이 없군요. 알았어요. 계산하셔도 돼요. 응. 답을 귀퉁이에 써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귀퉁이 여기쯤에 한번. 어디든 상관없어요. 답 썼어? 어디 썼어? 오, 세 친구가 627이라고 썼고 한 친구는 628이라고 썼고 한 친구는 아직 안 썼는데 내가 지금 원래 얘랑 똑같다 그랬잖아. 842에서 627을 뺀 게 215야. 답을 627이라고 쓰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627은 답이 될 수 없어. 627이 들어가면 답이 똑같다니까? 지원아, 넌 맞았어. 얘는 628이야. 얘는 627이 들어가면 똑같은 거라고. 내가 지금 여기가 더 작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어려울 수 있지. 어려울 수 있어. 답은 628이야. 자. 얘가 들어갔을 때, 여기 왼쪽 편이 215랑 똑같아진다고, 얘들아. 근데 얘가 215보다 뭐 해줘야 돼? 작아져야 되니까 얘가 내가 갖고 있던 사탕이고 얘가 내가 먹은 사탕이라고 치면 사탕을 더 먹어야 돼, 덜 먹어야 돼? 더 먹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더 먹어야지. 내가 더 먹어야지. 답은 얘보다 커져야 돼. 218이야. 내가 이거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해봤거든. 628. 628이야. 자, 얘들 내가 이거 여러 가지로 설명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수의 연관성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다 답이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는 외워서 이거 하나는 더 커야 돼. 얘는 하나 더 줄여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야. 모든 문제를 다 외우셔야 돼. 한 1억 5천 가지 정도 될 거야. 그걸 다 외우셔야 돼. 숫자마다 다 외워야 된다고. 사실 내가 1억 5천 가지라 그래서 그좀 한 1,500억까지 정도 되지 않을까? 진짜 훨씬 많지. 이 모든 숫자의 패턴을 다 외워야 되니까. 숫자들을. 그러니까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니네가 그냥 근본적인 걸 아셔야 돼. 자, 이렇게 해볼게. 선생님이 100kg야.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40kg를 뺐어. 그래서 내가 60kg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내가 여기에서 다시 바꿔볼게. 내가 이거는 이제 내가 너네한테 아예 힌트를 준 거야. 내가 몇 킬로인지 모르는데 40kg를 빼서 60kg보다 적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적어진 거잖아. 그럴 때 얘는 답이 뭐가 돼야 될까? 자, 내가 몇 킬로에서 40kg를 빼는데 60kg보다 많아지고 싶어. 내가 100kg에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60kg보다 적어지고 싶어. 내가 100kg에서 다이어트를 해서 60kg보다 커지고 싶어. 얘네를 생각하자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해보세요. 배우면 되죠. 자, 답이 얘 99야? 네. 얘는? 101, 얘는? 39, 얘는? 41. 다 똑같이 나왔어? 네. 진짜? 다 틀렸네, 그러면. 자, 해볼게. 다른 답 없어요? 나 다른 답이에요. 아무도 없어? 오케이, 좋아요. 자, 봐봐. 어떻게 갈 거냐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면, 100에서 40이 빠지면, 이건 내가 갖고 있었던 사탕이야. 갖고 있던 사탕. 에서 얘는 내가 먹은 사탕이야. 그랬더니 얘가 결론인 거야. 그래서 남은 것. 이해돼요? 남은 사탕이라고. 여기까지 어려운 사람. 이해됐어? 얘를 다이어트로 해석하실 거면 얘가 내 처음 몸무게야. 얘를 내가 뺐어.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어. 그랬더니 뭐라지? 결론 몸무게 뭐라 그러냐? 최종 몸무게, 지금 몸무게. 그치? 그렇게 해볼게. 현재 몸무게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잘 봐봐. 내가 100kg에서 혹은 내가 100개의 사탕에서 40개를 먹었어. 다시 얘기하면 40kg를 뺐어. 그랬더니 총 60kg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네. 자, 근데 내가 40개의 사탕으로 설명해볼게. 사탕을 40개를 먹었더니 60개보단 적었으면 좋겠대. 그러려면 내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사탕은 얘보다 뭐 해야 돼? 적어야 되겠지. 왜? 60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도 적어야 되는 거야. 여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99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4개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5명이 다 틀렸다는 얘기야. 4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답이 틀리는 거니까 99개에서 40을 빼면 60보단 작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100이 들어가면 100에서 40을 빼면 60이잖아. 근데 60보다 더 작은 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면 먹은 사탕은 많아져야 되겠지만 100이 고정돼 있으면 얘는 원래 개수가 적어야 60보다 적어질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100에서 40을 빼면 60이랑 똑같은데. 나는 100kg에서 40kg를 빼서 60kg가 됐어. 난 100개의 사탕에서 40개를 먹어서 60개가 남았어. 근데 하윤이가 60개보다 많이 남았대. 근데 너는 나랑 똑같이 40개를 먹었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하윤이는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겠네. 그러니까 너는 101개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물론 101만 되는 게 아니야. 10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100보다 크니까 너는 101개, 102개, 103개, 104개 뭐가 돼도 알 수 없지만 너는 100개보다는 많이 갖고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자, 근데
선생님은 100개에서 40개를 먹어서 60개가 된 거야. 근데 현서는 너는 나랑 똑같이 100개를 갖고 있었어. 근데 몇 개를 먹었는데 나보다 더 조금 남았대. 그럼 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도 100개, 나도 100개야. 근데 나는 40개를 먹어서 나는 60개가 남았는데 너는 60개보다 더 조금 남았대. 그럼 너는 뭐 한 거야? 더 조금 먹은 거야? 더 많이 먹은 거야? 더 조금 먹으면 많이 남았겠지. 어려워? 더 많이 먹. 더 많이 먹었겠지. 야, 봐봐. 나도 100개의 사탕이 있고 너도 100개가 있어. 근데 내가 너랑 나는 똑같이 막 먹었는데 나는 60개가 남았거든? 근데 넌 60개보다 조금 남았대. 그럼 내가 많이 먹은 거야? 네가 많이 먹은 거야? 네가 많이 먹었지. 나는 40개만 먹은 거야. 딱 40개야. 근데 너는 40개보다 많이 먹었겠지. 42개, 42개, 60개, 99개. 99개가 들어가면 60보다 작잖아. 다시 얘기하면 40개보다 많이 먹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많이 먹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최소가 뭐가 되겠어? 최소가 41개가 되겠지. 니네 이거 39라 그랬잖아. 39가 들어가면 니네는 60개보다 많이 남아 있었을 거야. 내 말 이해가 돼요? 네. 같은 이치가 얘지. 내가 100개가 있었고 지혜도 100개가 있었어. 근데 우리가 똑같이 사탕을 똑같진 않겠지만 막 각자 사탕을 먹었는데 선생님은 60개가 남았는데 지혜는 60개보다 많이 남았대. 그럼 지혜는 나보다 조금 먹어야 많이 남았겠지. 너 나보다 많이 먹으면 너는 나보다 뭐 할 테니까. 조금 남아 있었을 거니까. 이게 어렵지? 어려워 이해가 돼. 또 낼 거야. 똑같은 문제. 너 방금 안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얘는 39야. 39만 답인 게 아니라 38, 37 다 돼. 근데 제일 최대치가 39인 거야. 얘는 40이 되는 게 아니고 41부터 99까지.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만 구할 수 있는 거고 42, 43 이렇게 커질 거고 얘는 더 작아질 거야. 내 말 이해가 돼요? 누가 쳤어? 이거 움직였어. 이거 뜯었어요? 뭔가가 지금 어디선가 떨어졌네? 한줄 적었다. 단추 말고 얘를 쳤다고. 포스트 떨어졌어요? 여기서 떨어졌다. 네,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야기로 만들어 봐봐. 내가 얘기한 숫자 그대로 보시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몇 개를 먹어야지 이거보다 적다 이거보다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리 좀 해보세요. 정리하려면 계속 책을 덮지 마, 아연아. 왜냐면 책을 계속 덮으면 또 다시 펴야 돼. 왜냐면 오늘 이걸로 수업을 나갈 거니까. 어디다 써도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그러니까 어디? 1, 2, 3, 4, 5, 6, 3 결론 남은 사탕. 네. 수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 많은 수학 분야들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중 가장 어려운 분야 뭐예요? 궁금해서. 글쎄. 어렵네. 쉬울 것 같네요. 그렇다기보다 이거 이게 나중에 자, 29쪽 봐볼게.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 어렵지 않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수학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내가 생각할 때 어떤 분야라기보다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 지금 네가 어디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니네가 지금 갖고 있는 실력보다 무조건 좋아질 거거든? 근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무조건 좋아진다고 내가 장담해서 얘기할 수 없어.
근데 포기를 안 하고 하면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그건 나뿐만 아니라 니네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딱히 모든 분야가 다 어려웠다, 다 쉬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굳이 얘기하면 다 좀 그렇죠. 잘 모르겠어. 난 사실 수학이 크게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뭐가 돼도 또 다 쉽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 수학적인 해볼게요. 기억, 니은. 사실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해줬던 거긴 해. 뭐 답을 알려준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요런 식으로 푸는 거야 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었어서 내가 좀 힌트를 얻어서 쉽게 풀었길 바래. 한 번에 다 맞았네? 거예요. 어허, 한 번에 맞았어. 너는 두 번에 맞았어. 너도 한 번에 맞았어. 못 풀었고 지금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뭔 줄 알아? 맞은 애가 잘하고 틀린 애가 못한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 현수야, 설명해봐. 너 한 번에 맞았잖아. 해보세요. 어떻게 풀었어요? 설명해줘야 돼. 맞았는데 설명 못해. 내가 지금 니네도 다 마찬가지야. 맞았는데 설명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야. 설명 먼저 해보세요. 네가 설명하면 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나는 알 수 있어. 네 설명이 맞았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사 설명해줘. 답까지는 안 해도 돼. 시간 별로 없으니까 설명을 시작해봐. 어떻게 접근해서 풀었는지. 기억이 리을보다 크게 해서 구했어? 뭘 구했어? 다시 질문할게. 첫 번째는 왜 기억이 리을보다 커? 왜? 방금 네가 기억이 리을보다 크다며. 왜 기억이 리을보다 크지? 오케이. 첫 번째 식에서 기억이 리을보다 크대. 네,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치? 왜? 우리는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어디 자리부터 비교하니까? 100의 자리. 그럼 그렇게 설명해야지. 말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모르는 거야. 다시 준비해 오세요. 설명하실 거야. 알겠니? 니네도 다 마찬가지야. 저는 풀었는데 내 친구한테 설명 못해. 모르는 거야, 얘들아. 내가 너만 콕 집어 얘기한 게 아니고 모두 다 마찬가지야. 네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네가 풀어야 그게 네가 아는 거야. 알겠지? 답을 내는 건 찍어서 맞출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른다고 모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알아가야 되잖아. 근데 네가 아는 수준이 어디냐는 거야. 친구한테 설명해서 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너는 설명했는데 친구가 못 알아듣겠대. 그럼 넌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걔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야지. 이해됐지? 전 몰라요. 그래서 별표 쳐오고 저는요, 그러나 말거나 대답 안 할 거예요. 이런 자세는 좋지 않은 자세야. 이해됐죠? 그래서 어쨌든 얘로는,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땐 어느 자리부터 시작할 거니까? 100의 자리부터 시작할 거니까, 100의 자리를 비교했더니 왼쪽 게 더 크대. 그 말은 기억이 리을보다 크구나 라는 거야. 이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 아무것도 어떻게 구해? 기억 니은 디귿이 리을 디귿 그거는 넌 이걸 읽은 거고. 그래서 뭘 구할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 뭘 구할 수 있어?
이거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 얘가 얘보다 커서 너 니은 알 수 있어? 몰라. 그냥 기억이 리을보다 크구나 만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 걔네들, 얘네랑 똑같은 애들이야. 얘네를 더했더니 얘야. 그 얘를 통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와 얘를 더했더니 얘가 되었어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물론 다른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 두 번째 힌트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디귿 더하기 디귿이 4다 혹은 디귿 더하기 디귿이 뭐다? 그렇지, 14다. 요 두 가지 알 수 있어. 디귿 더하기 디귿이 24가 될 순 없어. 이유는 뭐야? 1부터 9까지. 다시 얘기하면 한 자릿수니까. 그지? 한 자릿수는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큰 게 9잖아. 9 더하기 9만 해도 18이야. 맥시멈, 그러니까 제일 큰 수가 18이라고. 24는 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디귿은 2가 될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디귿은 7이 될 거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일 거야. 그래서 지금 힌트를 얻어버린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그 경우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게 첫 번째 힌트.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리을이랑 디귿? 이은이랑 디귿. 정말? 이거 니은이랑 디귿 더하면 3일까? 일 수도 있지만 얘가 14였어. 그럼 1이 올라와서 3이 된 거일 수 있어. 그러니까 2거나 12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 4개의 경우가 있어. 2가 되거나 1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13이 되거나. 그러니까 경우가 너무 많지.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돼. 틀린 건 아니었는데 그거 좀 더 생각해야 돼. 1이 넘어오면 얘네 둘이 그러니까 7 더하기 7을 해서 1이 올라가면 니은 더하기 디귿을 했을 때 얘가 3이 아니고 2가 돼야 그치? 2가 돼야 1까지 합쳐서 3이 되는 거니까. 내 말 이해가 돼? 안 됐구나. 멍 때리면 안 돼. 자, 그거 말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알 수 있는데 그거 말고 한 개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맨 앞자리가 니은이란데. 다시 얘기하면 얘 더하기 얘는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어. 500 더하기 500 생각해봐. 1000이니까 여기가 두 자릿수 4개의 숫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3개래. 그 얘기인 즉슨 기억 더하기 리을이 뭐하다? 4자리가 안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기억과 리을이 큰 숫자가 아닐 수 있는 거. 얘가 9고 얘가 8이잖아. 그럼 얘는 17 이상이 돼. 18이 될 수도 있어. 여기에서 하나가 넘어왔으면. 그러니까 알 수 없는데 니은 한 자릿수네? 이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기억과 리을이 수가 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9는 절대 안 돼. 그지? 얘네 둘 다 9가 될 수 없어. 근데 하나가 8이 될 수는 있지. 8이고 1이라면 될 수도 있잖아. 알 수는 없지만 9는 안 되겠다. 생각보다 세 자릿수가 나와야 되니까 합이 요거는 조금 수가 적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됐어. 이해됐니? 자, 좋았어. 걔네들을 알아내면 이제 얘네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야. 어떻게? 두 개로 나눠서. 디귿이 2야. 이런 경우와 디귿이 7이야. 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잘 봐봐. 얘 더하기 얘를 했대.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리을 더하기 디귿 더하기 디귿이야. 그걸 했더니 니은 더하기 34가 되었어. 맞지? 그때 디귿이 2야. 이렇게 디귿이 2가 됐어. 그러면 여기가 2인 거야. 그럼 나머지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니? 그치? 얘 더하기 얘는 4잖아. 그 여기가 뭐여야지 3이 되겠어? 1, 이거나 1이거나 1밖에 안 되네? 그치? 그 1이야. 그 여기가 1이잖아.
왜냐면 얘가 니은인데 얘도 니은이니까. 맞아? 네. 근데 얘가 무엇이 되던 간에 합쳐서 1이 될 수 있어 없어? 네. 없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2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넘겨서 이쪽에서 다시 푸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더하기 리을, 디귿, 디귿을 했더니 얘가 니은 3, 4였어. 그래서 우리가 디귿이 7이라고 생각해서 7을 넣어. 그러면 7 더하기 7은 14니까 여기 1이 올라가지. 그러면 1이 올라가고 니은 더하기 디귿을 했더니 3이래. 그럼 얘가 뭘까? 5가 되겠지. 그치? 1 더하기 5 하면 6이니까 6 더하기 7 하면 3이잖아. 그럼 여기서 1이 또 올라가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5니까 여기도 5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와 얘와 얘까지 합쳐서 5야. 그러니 우리는 기역 더하기 리을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1 더하기 기역 더하기 리을이 얼마인 거야? 5잖아. 그러니까 기역 더하기 리을이 얼마인 거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냐고. 얘까지 더해야 5야. 얘까지 더해야 5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4가 될 수 있는 건 1 더하기 3, 3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알았잖아. 기억이 더 커. 앞에 수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되는 거야? 요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1이야.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지. 그럼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돼. 1부터 9까지 중에 수가 다 다른지. 왜냐면 여기에서 1부터 9까지 중에 서로 다 달라요 라고 첫째 줄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3, 5, 1, 7 다 다르지? 그럼 맞는 거야.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357 더하기 177 하면 일단 얘네 두 개 비교하면 위에 게 더 크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잖아. 두 번째 조건. 얘네를 더해서 534가 나와야 돼. 볼게. 더하면 4, 1 올라가서 3, 1 올라가니까 534 아니, 537 맞지? 그러면 답은 이거 다. 그래서 구하라는 건 뭐야? 기역, 니은, 디귿을 구하래.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얘가 답이겠네. 답은 얼마다? 357이 되겠다. 이 문제를 그냥 풀어서 357이 맞았어. 그러면 좀 우리는 그런 걸 그냥 대충 풀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냥 풀어받기 쉽지 않아. 이 힌트를 보고 아, 이 말이구나. 이 힌트를 보고 아, 요 두 가지를 내가 알 수 있고 요거 말고 요거랑 요거 그지? 요 두 가지를 알 수 있구나라고 내가 깨우쳐야 돼. 그래야 이렇게 나눠서 또 풀 수 있으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근데 이 정도가 이제 HM에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끝 문제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한 20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HME는 끝 문제가 25번이니까 뒤에 5문제는 이 정도 수준은 너무 수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좀 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Let's go. 사실 니네가 그냥 잘 풀어왔으면 좋기는 한데 혹시라도 실수가 좀 있을까봐 한번 보자고 한다면 잘 풀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은데 내가 얘기하는 잘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니네가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니네가 찾아내야 되고 맞았으면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맞으셔야 돼. 애매하게 대충 찍어서 맞는 거는 결국 테스트 보면 티가 날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그게 잘하는 거야. 다 맞아오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모르거나 모르는 걸 질문할 수 있을 때 니네가 아, 내가 진짜 여기까지는 알고 여기서부터는 모른다를 직접적으로 정확히 스스로가 알고 그걸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으면 그런 애들은 몇 개월 안에 달라져. 근데 내가 뭘 모르고 뭘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질문을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안 돼.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잘 인지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생각보다 되게 높은 수준이야. 그래서 일단은 넘어갈게. 니네가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몇 개만 선생님이 골라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19쪽에 46번이랑 그리고 20쪽에 6번 그리고 8번 이렇게 3개만 해볼게.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19쪽에 46번이랑 21쪽에 6번이랑 8번 총 그러니까 네가 내가 얘기할 때 계속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못 듣는 거야. 자, 다시 19쪽에 46번이랑
21쪽에 6번이랑 8번. 네, 요렇게 네. 3개만 풀어볼게요. 재밌구만. 잘 봐. 46번이 제가 방금 전에 어디서 봤는데 이건 안 푼 거죠, 지금? 네. 응. 지원이 혼자 맞은 것 같은데? 자, 해볼게. 너도 드디어 답을 고쳤어? 이건 18이야? 자, 봐. 이 문제가 생각보다 오답이 많더라고. 사실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어떡하지? 너도 틀렸다. 네, 그러니까 다 틀려. 이거 진짜 생각보다 오답이 많은데. 자, 해보자. 어려운가 봐. 이게 한 원 안에 있대. 얘들아, 원이 한 개 안에 있는데 라고 했으니 요 원 안에 있는 수의 합이 얼마래? 얘가 700이야. 얘가 700인데 얘가 324야. 그 얘가 기억이란 말이야, 얘들아.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300. 그래서 네, 맞아요. 700에서 얘를 빼야 얘일 거 아니야. 안 그래? 그지? 왜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더했더니 700이래. 근데 요만큼, 여기까지, 요만큼은 324고 요만큼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니까 324 더하기 기억이 700인 거잖아. 그러니 기억을 구하려면 700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 기억은 700에서 324를 빼는 거라고. 그럼 빼면 얼마야? 376이야. 얘가 기억이야. 그래, 일단 답이 2개야. 기억과 니은을 구하라고 했으니 해야 되는데 일단 기억은 얘야. 376.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두 번째, 니은을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니은을 구하는 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야. 한번 볼게. 두 번째는 요렇게 더하면 얘도 700이야. 그지? 왜냐면 원 안에 있는 수가 뭐라 그랬으니까. 700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기억이 376이란 말이야. 그러고 여기가 179래. 179.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되는 니은이 얘란 말이야. 아닌가?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700 빼기 해서 구하는 거고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면 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700이야 라는 걸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376 더하기 179 더하기 니은 이 700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서 얘한테서 빼면 니은 구하는 거 아니야? 얘네 둘을 먼저 더하시면 455야. 더하기는 니네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니은을 더한 게 700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니은은 700에서 455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아니다. 555다. 얘가 555야. 왜냐면 이렇게 더하면 4에서 뒤에서 올라오니까. 맞죠? 그러니 얘를 빼시면 145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145야.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응. 그러니까 니은은 145. 그러면 기억은 얘고 니은은 얘다. 이렇게 해서 2개 풀 수 있겠지. 자, 지우실 필요도 없고 쓰실 필요도 없어. 어차피 집에 가서 다시 하실 거야. 그걸 지우는 순간 뭐가 되냐면 너가 저번에는 어떻게 써서 틀렸는지가 흔적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서 틀렸는가,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해보니 이 46번을 많이 틀리는 이유가 한 원에서의 합이 얼마다, 700이다 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애기들이 얘네 그림을 다 더해서 700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해. 너도 그렇게 했지? 그건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이 그림을 낯설어 하는 것 같아. 처음 봤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얘는 우리가 잘 다시 한번 그림을 분석해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6번, 7번이 있는데 6번, 7번 중에 선생님은 사실 6번, 8번 사실 선생님은 21쪽 맞나? 네, 21쪽. 나는 이 6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릿수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니? 그 자릿수가 이 문제거든? 자, 근데 그래도 요거 맞은 친구들이 많아. 이거 답은 276이야. 잘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맞아서, 기억은 얼마, 그러니까 기억을 먼저 찾아보자. 기억은 100이 6이야. 그러면 얘가 100의 자리니까 100의 자리가 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0이 34개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3을 여기다 쓰고 4를 여기 쓰면 되지. 맞지? 그 다음에 1이 5개야. 그럼 1자리에 5를 쓰면 돼. 그 얘네만 뭐 하시면 되는 거야? 더하시니까 945가 기억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끝. 됐죠? 니은도 해볼게요. 니은은 똑같이 100의 자리, 10의 자리가 있는데 100이 5고 10이 14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1이 29래. 29. 그럼 얘네를 뭐 하시면? 더하시면 되니까 더하시면 669다. 그래서 구하라는 건 두 수의 차야. 차를 구해주세요 하니 얘와 얘를 뭐 하시면 된다?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945에서 669니까 얘를 빼시면 276이 되겠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그래서 6번은 다들 잘 풀었는데 8번이 또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8번의 답은 710이에요. 710. 자, 그러면 일단 민규는 주원이보다 189회를 더했고 홍식이는 주원이보다 123개를 더했습니다. 라고 했어. 주원이가 이렇게 했을 때 민규와 홍식이가 한 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니네는 어떻게 풀었어? 민규는 몇 번 했대? 민규는 180. 그러니까 해서 민규가 얼마나 했대? 515. 네, 510? 1. 어? 511. 그렇지. 민규는 주원이가 한 322에서 189를 더해서 511회야. 맞지? 그리고 나서 누구 해야 돼? 홍식이는 적게 했대. 322에서 123을 빼야 되지. 그러면 이거 빼시니까 199 나왔어?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시면 답이었지. 자, 요렇게 푸는 거 말고 이렇게 푸는 거 맞아. 근데 니네 다 이렇게 풀었잖아. 저번에 선생님이 했었던 얘기랑 되게 흡사한데,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렇게 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잘 봐봐. 민규는, 누구지, 이름이? 민규는 주원이보다. 자, 여기에 주원이가 있어. 주원이를 기준으로 놓고 설명을 해버린 거야. 근데 민규는 어떻게 했냐면 민규는 주원이보다 189회를 더했어. 여기가 민규가 한 횟수야. 맞지? 그리고 홍식이는 주원이보다 123회 적게 했어. 123회만큼 왼쪽으로 간 게 누구라고? 홍식이. 이름이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민규랑 홍식이가 한 거를 더해주세요 라고 했고 주원이가 한 게 322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슬퍼?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처럼 너네가 계산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되나? 민규가 한 거는 322 더하기 189야. 홍식이가 한 거는 322 빼기 123이야. 실제로 우리가 요거 따로 계산했잖아.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얘는 민규고 얘가 홍식이인데 얘네를 더해서 풀으래. 그게 답이야. 그러니 그냥 얘네 둘도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는 게 불편하고 어렵고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도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을 먼저 더해보는 거야. 이게 훨씬 쉽거든.
322 더하기 322가 얼마야? 이거 너무 쉽잖아. 거기에서 뭘 할 거야? 189 빼기 123을 계산해 줄 거야. 얘네들을 계산하면 얼마야? 189에서 123을 빼는 거라고. 그러면 얼마야? 66이고 부호는 그러니까 이거잖아. 내가 189kg가 쪘고 123kg가 빠졌어. 그럼 나는 찐 거야, 빠진 거야? 응? 찐 거지. 189kg가 찌고 123kg가 빠졌으면 결국 나는 뭐 한 거야? 찐 거잖아. 이해돼요? 어려워? 됐어? 그러니 얘네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렇지. 그 얘네만 더하시면 710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식을 쓰면 계산이 훨씬 더 심플해. 이거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도 너네보다 더 계산을 잘하지만 식을 써버리면 계산이 훨씬 쉬워지니까 조금 계산을 덜 하니까 요렇게도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오케이. 나머지는 숙제로 해오시면 좋겠는데 숙제는 아니요. 어디까지 해올 수 있을까? 자, 숙제는 일단 조금 이따가 쓰시고 요거 한번 선생님 지우고 2단원 설명해 줄게. 뭐요? 왜요? 적었어요? 오늘 일찍 가셔야 되는 분. 몇 시까지지? 뭐예요? 립밤이야, 립밤. 엄마. 해볼게. 2단원 제목이 뭐지? 각인가? 각도인가? 평면도요? 평면도요. 네, 해볼게. 평면도요. 평면도요. 처음 이거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이거 쉬워. 자, 평면도형이라고 있어. 평면도형이 뭔데? 뭐요? 평면도형이 도형이면 도형이라고 하겠지. 평면도형이라고 하지 않겠지. 도형인지 평면인지. 평면인 도형. 자, 평면인 도형이 뭔데? 평면인 도형 중에 하나를 지금 하윤이가 얘기한 거야. 뭐라고? 네, 평면 도형 중에 일부가 걔네야. 걔네도 일부야. 근데 일부로 얘기하면 안 돼. 야, 봐봐. 사람이 누구야? 사람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채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라고 난 지금 계속 질문하는 중이야. 직사각형의 평면도형 맞는 말이야. 지원이는 사람이에요. 맞아. 그래서 사람이 뭐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노란 옷을 입고 있는 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안경을 끼고 있으면 사람이야? 아니, 손가락을 물고 있으면 사람인 거야, 재원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인데 정확히 무엇을 사람이냐고 할 거냐. 그걸 두 글자로 정의라고 얘기해. 앞으로 선생님이랑 뭘 얘기할 거냐면 내가 이건 뭐야? 라고 질문할 때 니네는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설명을 얘기해 줘야 돼. 얘네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람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하윤이요. 사람은 원장님,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뭔데? 분필 들고 있으면 사람이야? 그지? 그럼 핸드폰 위에다가 분필 놔도 그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완벽히 똑같은 거. 그걸 수학적 용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정의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정의라는 건 완벽히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이 뭐야? 라고 했는데 사람 중에는 선생님 이름이 설지연이야? 설지연이 있어. 그럼 설지연은 사람이니까 설지연만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이런 거라고. 완벽하게 바꿔치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더라 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평면 도형이 뭐예요? 각이요. 반직선이요. 직선이요. 삼각형, 사각형. 맞아. 근데 그거는 뭔가 부족해. 그건 뭔가 부족한 말이야. 완벽하게 사람은요. 무엇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것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완벽한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걸 정의라고 할 거야. 너는 정의롭구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그 정의랑 스펠링은 똑같은데 뜻은 다른 거야. 정의롭다라는 얘기랑 얘랑은 조금 다르고 한 가지 더는 선생님은 앞으로 정의를 표현할 때 이렇게 깍지로 표현해 줄 거야. 그러면 그게 그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도형과 평면 도형은 달라. 평면 도형은 도형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야. 그것도 평면 도형도 평면 도형은 도형의 일부분이야. 평면 도형 말고 다른 도형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평면 도형이 뭘까?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 도형은 뭔데? 네. 어떤 모양? 사실 너무 넓어서 모양이라고 얘기해도 맞기는 맞는데 사실 평면 도형과 다른 도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도형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평면 도형으로만 설명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평면 도형에서 평면이라는 게 뭐야? 똑같은 면. 또 평평한 면. 약간 그 설명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그럼 평평하다라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울퉁불퉁하지 않다. 각이 없다. 그럼 각이 없는 게 평면 도형이야? 아니잖아. 자, 울퉁불퉁하다라는 얘기는 사실 뭘 의미하고 있냐면 거기에서 거기에서 뭔가 두 글자를 딱 갖고 와야 돼. 자, 평면 도형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평면과 평면이 아닌 거야. 평면은 이렇게 가는 게 평면인데 평면이 아닌 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가도 평면이 아닌 거야, 얘들아. 이것도 평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평면이 아니라니까. 근데 얘는 평면이야. 한 개 붙여서. 조금 더. 붙여서 뭐가 없어. 울퉁불퉁한. 자, 이것도 평면이 아니야. 얘는 평면이야. 이건 평면이고, 이건 평면이 아니야. 이것도 평면이 아니야. 공간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 자, 평면 도형이 아닌 것의 반대쪽에는 공간이 있어. 공간이 아닌 것이 평면 도형이야, 사실. 자, 그럼 공간은 평면과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정답을 알려줄게. 어? 두께. 이건 평면이야. 이건 평면이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건 평면이 아니야. 그러면 요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 이렇게 붙어 있으면 공간이 안 생겨. 게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입체여서라기보다 얘가 공간이 생겨. 그치? 요손과 요손 사이에. 그래서 두께가 없는 것이 평면 도형이야. 여기까지 어려워? 할 수 있지? 자, 이런 말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니네한테 야 두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자, 맞아. 그래서 얘는 평면 도형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약간이 아니고 맞아. 우리가 살면서 니네가 만나는 모든 것 중에 평면 도형은 없어. 거의가 아니고 없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약간 이 현실 세계에서는 평면 도형은 존재하지 않아. 현실 세계에 평면 도형이 뭐가 있을까? 없어. 두께가 없는 게 어디 있어? 선생님 이거 종이 하나는요. 이거 두께가 없잖아요. 이거 두께 없잖아요. 얘가 두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잘 들어 하윤아. 이 손과 이 손이 만나야 두께가 없는 거야. 두께가 없으면 얘네가 만날 거 아니야. 공기 있잖아요. 다시 뭐라고? 공기는 없잖아요. 공기가- 만나잖아요. 지금 네가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이 사이엔 공기가 없는 거지. 공기를 잡고. 이 사이에 지금 공기가 있어? 없어. 여기 탄소 될 수. 다시 뭐라고? 탄소 될 수 이런 거 있대요. 얘가.
없어요. 탄소 질소가 없지. 네가 지금 만나고 있으면 손과 손이 만났으니까 그 사이엔 탄소 질소가 없지. 탄소 질소를 알고 있네. 자, 여튼 종이는 정말 얇잖아요. 그치만 얘네 사이에 내 손이 만나지 않았잖아. 그러니 얘는 평면이 아니야. 되게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사각형이잖아요. 아니야. 사각형이 아니라고. 얘는 입체 도형이야. 두께가 있으니까. 얘는 입체야, 입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평면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평면을 알아야 입체가 존재해. 공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평면이 쌓여. 얘는 진짜 얇아서 니네가 평면이라고 뭐해? 착각할 정도로 얇아. 근데 걔가 쌓여서 뭐가 돼? 입체, 두께가 생기는 거야. 두께가 생기는 순간 얘가 입체 도형이고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건 입체 도형이야. 그러면 어디에 평면이 존재해? 종이에 내가 그렸을 때에만 존재해. 이게 진짜 얇아서 두께가 없잖아요 라고 하면 얘가 쌓였는데 두께가 생기면 이상한 거야. 0이 쌓였는데 어떻게 두께가 생기겠어? 그치? 0이 쌓이면 0이야. 근데 얘가 쌓였는데 두께가 생겼잖아. 그럼 얘는 0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 현실 세계에서는 평면 도형은 없다. 하지만 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면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야. 평면 도형과 그리고 입체 도형. 이렇게 나뉠 거야. 그런데 평면과 입체로 나뉘는 가장 기준이 뭐냐면 두께가 있니? 라는 거야. 두께가 있어? 라는 질문에 두께 있는데 yes! 하면 입체 도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5학년 2학기부터 교과서에 나와. 자, 넘어갈게. 아니, 두께 따위는 없어. 그럼 평면 도형인 거야. 그럼 평면 도형이 뭐냐? 특히 평면이 뭐냐? 평면, 즉 두께가 없는 곳에 존재하는 도형을 우리는 평면 도형이라고 할 거야. 그럼 도형이 뭐냐?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도형이라고 할 건데 여기에서의 도형을 크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점, 선, 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도 도형이야. 얘네는 삼각형, 사각형만 도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얘네도 도형이야. 점이 뭐야? 이거야. 선이 뭔데? 점이 모여서 된 거야.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들을 아주 빠듯하게 막 작은 것들을 다 모아놨더니 선이 된 거야. 이해가 됐어? 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점을 모은 도형이 선이야. 근데 점이 이렇게 모여 있느냐 아니면 점이 이렇게 모여 있느냐에 따라 형태가 다르지. 이거를 곡선, 얘를 고든선. 고든선 알아요? 고든선? 얘는 구분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에 따라? 형태에 따라. 근데 요 선에 대해서 바로 여기 파트에서 선의 종류를 요렇게 두 개 말고도 선을 분류해.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점 두 개가 있어. 근데 이 점 두 개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을 분류할 거야. 점 두 개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저쪽 방향으로 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방향으로 여기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해. 얘 이름은 직진하고 있는 선이다 라고 해서 직선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 직선을 잘라. 여기와 여기를 잘라. 분리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을 잘라서 분리시켰어. 그래서 직선이 분리되었다 해서 직선분이야.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선분이라고 불러. 얘는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라고 불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선은 직선이야. 직진하고 있어. 근데 뭐만? 반만. 그래서 얘를 우리는 반직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서 내가 꼭 알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분은 뭐를 알 수 있냐면 길이를 알 수 있어. 길이를 잴 수 있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cm야. 이런 말 처음 들어? 괜찮아. 니네 키는 알고 있잖아. 저는요, 뭐 135예요, 150이요 이런 거 알잖아. 그렇게 재는 거야. 얘는요, 반직선은 시작과,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런 거야. 자, 오늘 채원이 여기 학원에서 화장실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거 있지. 자, 오늘 체육관으로 갈게요. 자, 여기에서 갈게요. 이런 거야. 시작과 방향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반직선이야. 그리고 얘는 시작이 없어. 뭐만 있어? only 방향. 끝도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고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야. 아, 저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런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 길이를 잴 수 있는 건 선분이 유일해.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분을 모아서 또다시 내가 만들 수 있는 도형이 있어. 그게 뭘까? 각부터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사실 각인데 지금 선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각이 중요해. 자, 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부터 할게. 각은 정의가 어떻게 될까? 나 이거 150번쯤 니네랑 수업할 거야. 각이 뭐야? 아이, 이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선생님 진짜 싫어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한 점에서 만난 두 개의 반직선이 만드는 도형. 선생님이랑 도형을 배웠어 라고 한다면 각은 아이 되게 쉬워 라고 하시면 나 진짜 아쉬워. 각이 뭔지도 얘기를 못하면서 도형 파트가 끝났어 그러시면 안 돼. 각은 한 점에서 그러니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점이 이렇게 뿅 하고 있어. 거기서 뭐가 만났대? 반직선이 만났대. 반직선 하나, 반직선 두 개. 얘가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 니네는 아직 안 해봤겠지만 나중에 야 이게 각이야. 각의 크기를 재봐 이런 말도 할 거야. 근데 너무 작아서 못 재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반직선이니까 이렇게 길게 더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랑 얘는 똑같은 거야. 작은 각, 큰 각이 아니야. 요렇게 생긴 각과 내가 요렇게 크게 얘를 키운 각은 동일한 거야. 이건 변화가 없었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네, 같은 거야. 자, 얘가 각이야. 그럴 때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를 아셔야 돼. 여기가 기역, 얘가 니은, 얘가 디귿이야. 그럴 때 얘를 우리는 아까 점이라 그랬지. 얘가 이름이 있어요.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각의 꼭지점 이라고 불러.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각의 변. 얘도 각의 변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거 자체는 뭐라고 불러? 각이라고 불러. 얘는 각이야. 그래서 얘를 부르는 이름이 3개가 있어. 원래는 좀 더 있는데 3개만 배울 거야. 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각, 기역, 니은, 디귿. 이 가운데에다가 꼭지점을 놓는다라는 게 중요해. 두 번째, 각, 디귿, 니은, 기역.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각, 니은.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름이 총 3개야. 몇 개라고? 일단 이렇게 부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의 정의를 100%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이제 앞으로 나한테 뭐 할 거야? 혼날 거야. 각의 정의. 두 번째, 한 점이 꼭지점을 의미하고 2개의 무엇이다? 반직선. 즉 각각의 변이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다? 이 끝을 못해.
그럼 니네가 왜 그거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아, 왜 이렇게 생긴 거요? 막 이렇게 거가 아니고 그렇게 생긴 도형이요. 라고 얘기해야 돼.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각에 대해서 얘기했어. 자, 그러면 요 파트에서는 각의 종류도 나와. 무엇이 나오냐면 직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직각. 이렇게 생긴 게 직각이야. 직각이 뭐야? 직각은 자, 이렇게 생긴 네모난 종이가 있어. 여기에 귀퉁이를 이렇게 잘라. 여기 보이지? 얘가 직각이야. 웬만한 건 다 직각이지. 얘가 직각이야, 이쪽 끝에. 책상의 끝도 직각이고, 이쪽, 그러니까 네모나게 생긴 종이의 끝도 직각이고, 핸드폰 귀퉁이도 직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정확히는 얘 말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종이, 희한하게 생긴 종이가 있어서 여기는 귀퉁이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얘가 있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번 접어. 생겼다. 그리고 한 번 더 접어. 이렇게, 여기 맞춰서. 생겼다.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얘가 직각이야. 그래서 직각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직각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종이를 두 번 접어서 생기는 거야. 근데 두 번이 이렇게 한 번 접고 이렇게 한 번 더 접으면 이건 직각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야 직각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접어서 생기는 각을 우리는 직각이라고 불러. 이 각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표시할 거야. 여기 자석이 많았는데 다 떨어졌어. 자, 직각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각과 각에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요 사이에 정사각형이 그려지게 표시합니다. 뭔지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자, 직각은 이렇게 표시해. 요렇게 각이 있으면 요렇게 여기가 직각이야. 이 의미가 야, 이거 직각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직각이거든 이렇게. 이해가 됐어? 얘가 직각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각의 표시법. 자, 됐죠? 근데 모든 네모에서 다 직각은 아니고 직각이 있는 도형이 있어. 직각이 들어간 삼각형을 우리 뭐라고 불러?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직각이 몇 개인 삼각형이야? 아닐걸? 한 개인 삼각형이야. 자, 내가 그려볼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 직각이 3개일 것 같아? 하나야, 하나. 여기.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렇게 생긴 종이를 대보면 돼. 여기 직각이네. 근데 여기는 직각이? 아니지. 여기도 직각이? 아니지. 그러니 직각삼각형은 직각이 한 개인 삼각형이야. 그러면 직각사각형도 있겠지. 직각사각형 들어본 적 있어? 네. 없을걸? 세상에 직각사각형이라는 말은 없어. 직각사각형에서 직각을 어떻게 해? 없애버려. 그래서 각을 날리고 직사각형이라고 말을 고쳤어. 그래서 직사각형이라고 말을 고치고 직사각형은 무엇을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해? 직각이 그렇지. 4개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불러. 이 직각사각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정사각형도 있어. 정사각형도 직각이 있어. 정사각형은 무엇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는 줄 알아? 똑같은 4개가 직각이 4개이고 변의 길이가 맞아.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불러.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쓰진 않았지만 요 깍지 안에 들어있는 말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겁나 중요해요. 이거 5번씩 써서 어쨌든 한 번만 써도 상관없지만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 이해돼요? 좋아요. 가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혹시 직사각형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렇게 생겼지? 직사각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직사각형은 얘와 얘의 길이가 같고 얘와
얘의 길이가 같아. 이게 직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 그래서 얘가 노란색이면 전부 다 노란색인 거야. 대신 모든 각이 뭐다? 직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업을 마치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전체야. 그럼 우리는 오늘 전체를 이 단원을 다 배웠어. 강조 한 번만 더 하자면 직각삼각형은 직각이 몇 개? 한 개. 한 개. 이거 세 개라고 실수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셔야 돼. 한 개야. 그리고 직각사각형이라는 건 없다. 하지만 직사각형은 직각이 네 개인 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직각이 네 개고 변의 길이도 같아. 그럼 질문할게. 얘는 직사각형이지. 네. 얘 정사각형이야? 아니요. 왜? 변이 다르니까. 자, 얘는 정사각형이지. 얘 직사각형이야? 아니요. 맞아요. 직각이 4개면 직사각형이랬어. 얘 직각이 4개야? 맞아. 그러니 얘는 정사각형이면서 직사각형인 거야. 근데 얘는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은 아닌 거야. 왜? 변의 길이가 다르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선생님 얘 직사각형이라고 부르면 틀려요? 안 틀린다니까. 맞아. 근데 내가 니네 이제 3학년이 됐어. 근데 아유 이 유치원생들. 그럼 맞아 틀려. 유치원을 졸업했으니까 유치원생이기는 하지만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그런 거지. 직사각형이기도 하지만 정사각형이 더 어려운 거니까 정사각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좀 더 해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정리하시고 선생님이 칠판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먼저 가시고 숙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숙제 쓰고 가시면 됩니다. 끝!